자, 안녕하세요. 4월 24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네,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밖에 55도고, 오늘 더울 예정입니다. 한 80도 넘을 예정이고, 이제 햇볕이 아주 아침부터 강렬하네요. 제가 선글라스를 어디다 놓고 왔는지 차에 맨날 쓰는데, 그게 좀 안 보이네요. 자,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이번 주가 마지막 수업입니다. 다음 주 원래 월요일까지 수업이 있는데 그냥 이번 주까지만 제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 목, 금 3일 남았네요. 이제 오늘은 아침에 이제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점심에 오후에 있는 수업은 자 이제 4학년들 졸업작품 이제 수업인데 뭐 사실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2시간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클래스룸에 애들이 지금 인공위성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고요. 그래도 대충 연결은 된 것 같더라고요. 통신하는 거를 이제 컴퓨터랑 마이크로 프로세서랑 연결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한 달 반 했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몸체랑 다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만들지도 못했어요. 이번 금요일이 끝인데 이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점점 갈수록 혼자 뭐를 이렇게 어떤 문제를 헤쳐나가는 사고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그룹 프로젝트를 하면은 그런 애가 이제 몇 명 있으면은 엄청 잘 되는 거고, 그런 애들이 없으면 이제 별로 되지 않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능동적이에요. 그리고 시골 학교들이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물론 애들이 다 시골에서 온 애들은 아니고, 물론 도시에 있다고 다 도시에 온 애들이 아닌데,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교수들이 얘기하는 성향이에요. 도시에 있는 학교 애들은 뭘 이렇게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이제 요리조리 해결을 하는 게 이제 시골에 있는 학교 애들보다 좀 낫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 수강 신청을 하는데 뭐가 이렇게 꽉 찼으면은 그걸 이제 어떻게 다른 걸 듣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꽉 찬 교수한테 이메일 보내서 들여보낼 수 없냐 이러고. 근데 이제 이런 대처 방식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갈수록 아무튼 클래스는 나아졌어요. 수학 클래스는 훨씬 나아져가지고 애들이 괜찮은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시험이 있네. 오늘은 다른 과목은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설문지 줘야 되고, 점심은 그렇고, 그 다음에 수학도 잠깐 그냥 좀 하고, 내일 시험 봐요. 내일 시험 보고, 그럼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금요일은 이제 실험 수업 하나 그냥 하면 되고. 다 이제 마쳤네요. 그랬고, 여름에는 제가 원래 여름학기를 이 학교에서 진짜 8년 동안 가르쳐 왔는데 이번에 여름학기를 안 주네요. 사람도 줄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여름학기를 안 가르쳐 왔습니다. 안 가르치면 한 5,000불 못 받는데, 저희 월급이 이제 10개월로 나와요. 근데 여름에 2달 동안 월급이 안 나오는데, 보통 한 달은 그 티칭을 해가지고 그걸 대충 충당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그 충당이 안 되겠네요. 뭐 아끼고 살아야죠. 그 제도가 나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12개월로 나누든가 어떻게 해야지. 10개월 한다고 해서 2개월은 노는 게 아니에요. 또 뭐 논문 써라, 뭐 프로젝트, 뭐 프로포절 내라, 그런 걸로 막 달달 볶아요. 공대 교수는, 그러니까 뭐 리서치 하는 공대 교수는 여름방학 이런 거 없어요. 수업만 안 한다 뿐이지. 사실 이런 적이 처음이거든요. 그죠? 여름방학이 거의 5월 이제 초부터 시작하면 5, 6, 7 3개월 좀 더 지나죠. 3개월하고 반까지는 안 돼도 한 1, 2주? 한 3개월 반 돼요. 한 3개월이겠다. 왜냐면 5월에도 이렇게 바로 방학하는 게 아니에요. 기말고사 보고 채점하고 뭐 졸업식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한 3개월 되겠네요. 네. 이번 3개월은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제 계획을 잘 세워서 잘 보내야죠. 아이들도 이제 방학 때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아침마다 지금 테니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아침마다 하루는 아들애, 하루는 딸애 해가지고 덥지 않을 때 아침에 이제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한 9시 정도부터 이제 9시 반 정도 나가서 매일 하면 또 뭐 좀 느는 것도 있고,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해요, 그죠? 방학 때. 그러니까 그리고 저녁에는 또 테니스장이 또 붐벼가지고 하지도 못해요. 점심엔 뜨겁고. 그러니까 아침에 해야 돼요. 아침에. 저도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아침에 뭐 하기 참 힘든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죠. 자, 간만에 테슬라가 좀 살아났습니다. 네. 그렇게 죽어라 하고 그렇게 떨어지더니 그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사업 계획이 좋아가지고. 근데 알고 보면 참 이제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되거든요. 여기서 뭐 어디 학교까지 가라 찍어놓으면 지가 가요. 근데 이제는 꽤 잘 가요. 정말 꽤 잘 돼요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로봇 택시를 한다는 거예요. 로봇 택시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테슬라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도 로보택시 할 거야 라고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누가 이제 그 차를 찾으면 주차장에서 차가 그냥 빠져나가서 하는 거죠. 뭐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멀죠. 특히 이제 제도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주차장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차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좋고 또 기술력이 엄청난 거죠. 예, 그 자율주행 차량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생각은 많이 했죠. 저 석사 논문이 자율주행 차량이에요. 저 때는 이제 센서 하나 붙여가지고 막 하는 거였는데, 저 석사 논문이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진짜 구현하는 날이 온 거죠. 웬만큼 엄청 잘 돼요. 한 1, 2년 있으면은 더 완벽하게. 지금도 이제 정말 그 전 버전이랑 지금 그 자율주행하는 거랑 수준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근데 1, 2년 지나면 더 엄청나지겠죠. 이 기술의 발전이요, 그 AI라고 하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 발전이 엄청나요. 그게 한번 이제 막 그 정말 본물 터져서 그게 사람들이 파기 시작하면은 그 발전이 어마무시해요. 그게 사실 7, 80년대부터 있는 기술이었어요. 엄청 오래된 기술이죠. 새 거가 아니에요. 7, 80년대부터 있는 건데, 옛날에는 컴퓨터 속도가 늦어서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니까 큰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AI가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삼성폰 이제 딱 받으면은 실시간으로 통역해 준대잖아요. 그게 되는 게 이제 프로세서들이 다 엄청 발전하고 그래가지고 속도가 이제 받쳐줘서 그런 거예요. 하드웨어가. 그리고 그게 이제 돈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게 되니까 그게 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너도 나도 달라붙는 거죠. 아무리 컨셉이 좋아도 기업이 돈을 만들 수 없으면은 그게 뭐 소용없거든요. 돈을 만들 수 있는 컨셉이 있어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참 그게 잘 됐어요. 예. 자율주행하면, 제가 예전에 저는 은퇴하고 나이 진짜 많이 듣고 뭐 한 80세 이상 되면은 한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한국에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고 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미국은 차 타지 않으면 어디 못 가잖아요. 근데 85세 넘어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디 식료품 같은 거 어떻게 사? 그러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자율주행 차량 있으면은 테슬라 차 타고 월마트 찍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에 대한 걱정이 없고, 그러니까 뭐 살아도 되죠. 그래서 그게 아주 큰 또 노인들한테 공헌을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지만 나중에 진짜 나이 먹어서 그게 아주 큰 공헌을 하는 거죠. 그때쯤 내가 얼마나 더 잘 되겠어요. 그 걱정은 덜었어요. 그래서 어떤 주가가 좀 뛰고, 뭐 근데 하도 많이 테슬라가 떨어졌어서 뭐 택도 없죠. 좀 하락을 방지하는데 아마 다시 다 하락할 거예요. 그렇게 지금 뭐 10몇 프로 뛰었는데 다시 다 그거 하락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예측하기는 테슬라 내년까지 고생한다고. 테슬라에서 이제 테슬라 2 25,000불짜리 3천만원대 전기차가 나와야지 이제 그게 좀 대중화되면서 좀 이제 더 많이 팔고 수익을 거두고 그러지. 저희도 지금 테슬라 살려고 그래요. 테슬라 지금 차 2대가 다 이제 거의 뭐 수명을 다해서. 근데 한 대 테슬라 살려고 그래요. 이제 테슬라
3가 이번에 조금 잘 나와가지고, 3는 이제 보조금을 안 줘요, 나라에서. 그래서 테슬라 Y를 주는데, 테슬라 Y가 이제 5년 전 모델이에요. 애들이 아주 조금씩 개선을 했는데 5년 전 모델이라 내년에 신모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극비라고 해놨는데, 왜 극비냐면 이 테슬라 뭐 내년 3월에 나온다 하면 사람들이 그거 다 기다려가지고 옛날 모델 안 살 거 아니에요, Y.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나오기 뭐 한 일주일 전? 뭐 거의 그때까지 1, 2주 전까지 언제 나온다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그래야 이제 차 팔아먹죠. 왜냐면 모델 3도 그렇게 했거든요. 모델 3 원래 오리지널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게 승차감이 모델 Y보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집사람이 모델 3 신모델을 그 회사 사람이 있어서 그걸 탔는데 승차감 안 좋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알고 보니까 승차감이 지금 모델 Y보다 더 좋대요. 더 조용하고. 그래서 지금 모델 Y를 지금 사면 바보죠. 내년에 나온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그걸 없앤다는 소리도 있어요, 보조금을. 그러니까 아마 당선되고 집무실에는 배합권에 한 2월 말이나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Y가 나오면 빨리 신청해야죠. 보조금 없으면, 보조금이 1,000만원이라서 그거 없으면은 테슬라 사기 힘들거든. 비싸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첩첩산중이죠. 이번에 7월에 차를 사기로 했는데 그럼 어떡하나. 왜 7월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또 제가 또 방학 때 돈을 못 벌어오는 바람에 그것도 쉽지 않네요. 지금 코인 차 살 돈이 아주 절반 이상이 코인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코인이 지금 생각만큼 오르질 않아요. 관광이 지나고 아주 미동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횡보한 지가 한 달 반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올랐다가 73,000 갔다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횡보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횡보한 지가 한 달 반 정도예요. 답답하죠. 횡보하면 참. 횡보도 그냥 횡보하는 게 아니라 등락 되게 심하게 횡보해요, 코인은. 답답한데 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죠? 이게 한꺼번에 돈 막 오르고 그러면 또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횡보하는 것 자체가 이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면서 팔로면 팔고 이제 더 스테이블해지는 거죠, 시장이.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코인은 거의 뭐 4배 오르고 주식시장은 40% 오른 거예요. 4,400% 대 40%. 그러니까 망하지만 않으면, 코인이 망하지만 않으면 확실한 장사인 거죠. 알트코인들은 뭐 위험한데 저는 알트코인은 거의 안 하니까 비트코인으로 이제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반감기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반감기. 그러니까 법칙이 나왔는데, 반감기 이전 300일에 사서 반감기 이후 300일에 팔아라. 그게 법칙이 나왔어요. 뭐 거의 내년 다 얘기하기를 내년 말 정도가
거의 피크 칠 거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피크면은 최소한 이제 2배 이상이죠. 최소한. 이제 뭐 10,000불을 나왔으면 이제 2만 불, 뭐 25,000불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2배 반 하면. 근데 뭐 그렇습니다. 투자라는 게 그게 일단 쉽지 않고 여윳돈이 많지 않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돈을 버는 게 그게 가장 돈 버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 서민들은 투자를 누가 뭐 몇 억씩 못 하잖아요. 서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특히 미국에서. 그래서 그냥 조금 넣어놓지만 일상적으로 자기 본업에서 돈을 벌어야지 그게 맞는 겁니다, 사실. 자, 오늘 잘 도착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